안녕하세요. 이태원 선생님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3번 문항이죠. 수학 원 문제인데요. 수열 문제죠. 제법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수열을 제공해주고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이해해봐라라고 하는 문제들은 꽤나 유명한 유형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수열 문제를 특히나 등차나 등비 수열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좀 그래프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등차 수열에도 나와 있으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만 해보도록 하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함수의 함수값이에요. 정의역 값이 자연수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1차 함수의 함수값으로 등차 수열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바라봐 주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단서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등차 수열은 직선의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 선생님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나 늘 잘해드렸죠? 지금도 역시 또 잘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문제 13번이에요. 아마 시험 봤을 때 아마 당황하기도 했을 텐데요. 보세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우선은 뭐 이거는 뭐 등차 수열 문제이기에 앞서서 직선 함수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열의 이름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일반항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항을. 반드시 쓰게 돼 있거든요. 수열을 이름은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AN을 이렇게 써보죠. AN은 마이너스 45에 플러스 D의 n-1이다.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자고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좋겠대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쵸? 어유,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그쵸? am과 am 플러스 3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런 m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만약에 am이나 a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수열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숫자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물론 둘이 부호가 같아서 같을 수도 있고요. 절대값이 같을 수도 있고요. 둘의 부호가 달라서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요. 아까 초반에 전자로 얘기했던 두 개 부호가 같아서 절대값이 같은 경우는 절대 발생할 일이 없어요. 왜?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직선의 함수값이에요. 직선의 함수값. 그러니까 n이 1일 때 마이너스 45에서 시작해서요. 뭐 위로 올라가든 뭐 아래로 내려가든 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 한번 그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직선인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반항에도 있어요.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 x축에 자연수값 1이 있겠죠. 그 1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조금 약간 삐져나갔네. 1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45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 조건처럼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공차가 음수인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은 m이나 m 플러스 3에서 부호가 같은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놓고 한번 볼까요? 여기를 m이라고 잡고요. 다음에 아이고 여기를 m 플러스 3이라고 잡죠. 그러니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요. 절대값은 그러니까 부호는 같지만 절대값이 같지 않아요. 그렇죠? 숫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요 직선 이제 기울기를 쭉 바꿔서 이렇게 쭉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m하고 m 플러스 3이 같으려면 직선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요 직선의 함수가. 그렇게 해놓고 보시면 m 여기 있어요. m에 대한 수열 am 값 여기 있죠. m 플러스 3에 대한 여기 있어요. am 플러스 3 여기 있죠. 이렇게 수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상황은 공차가 양수일 때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래프로 이해하라는지 이해가 되시죠? 상황을 금방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둘의 절대값이 같은데, 그렇죠? 부호가 다르다.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겠네요. 둘의 함수값의 합이 0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am 플러스 am 플러스 3이 0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근데 n에 대한 1차식이란 말은 우리가 수열을 좌표평면에 표현을 했을 때 직선 위에 해당하는 이런 함수값일 거란 말이에요. 함수값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함수값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수열은 그러면 정의역 값이 자연수인 함수값이 되겠네. 그것이 바로 수열값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가도 그거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공차는 양수여서 부호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절대값이 같아진 거구나.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 또는 비주얼적으로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이해하기도 빠르고 그 다음 논리로 전개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논리로 전개한 게 뭐였어요? 바로 얘지요. 그렇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래프로 이해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스킬인 거예요. 잘 체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 n번째와 n 플러스 3번째의 항의 합이 0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am 찾아보시고요. 마이너스 45에 그쵸? 플러스 d에 n 마이너스 am 플러스 3은 어떻게 돼요? am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5에 플러스 d에 n 플러스 2. 자, 요렇게 되겠죠. 자, 둘을 더해서 0이 된대요. 계산이 미리 저는 해왔어요. 왜냐면 계산할 과정으로 영상을 넣기에는 너무 영상이 아까워서.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넣어서 서로 합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90에 플러스가 아니고 d에 en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실마리 하나는 잡았습니다. 공차와 m에 대한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나조건을 갈 건데요. 나조건에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의 합은 언제나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수열의 합이 왜 최소라는 게 있나 봐요.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자, 마이너스 45에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45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수열 값들이 이제 쭉 더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 더해지다가 양수 더해져요. 그러니까 합이 점점 줄다가 다시 양수 더해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나 조건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걸 편의상 SN이라고 잡을게요. 요거를 SN이라고 할게요. 그럼 수열의 합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얘는 수열의 최소값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비주얼적으로 보이시죠? 가시적으로 보이시죠? 좋아요. 자, 아직 이 그래프의 효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언제 SN이 최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N이 최소가 될까?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n번째하고 n 플러스 3번째가 즉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같고 숫자가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m 다음에 n 플러스 3이에요. 바로 n 플러스 3번째예요. 아니죠. 뭐가 또 있어요? 여기 사이에 n 플러스 1이라는 게 더 있고 여기에 n 플러스 2라는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고 그림 이상하죠? 그거에 해당하는 또 수열값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해당한 또 수열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더한 것이 최소가 되나요? 언제까지 더한 것이? n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한 게 최소가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프를 연상해서 조건에 근접하지 않는다라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찾기 힘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래프로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n 플러스 1번째가 바로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멋있죠? 그렇죠. 자, 그럼 Sn 플러스 1을 써보죠. Sn 플러스 1을 써보시면 n 플러스 1에 90에 마이너스 90이죠. 2a에 플러스 d에 n 플러스 그러니까 빼기 1이니까 m이겠죠. 그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삐딱하다. 마음에 안 들어. 2를 한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선생님은 뭘 할 거냐면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여기 조건 중요한 거 하나 찾아놨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뭐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고? m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고. 즉 d 대신에 이렇게 2m 플러스 1분의 90을 대입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물론 2를 양변에 먼저 곱해놓고 하긴 하겠지만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m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9m 제곱에 마이너스 22m에 마이너스 11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조금 복잡하긴 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니에요. 근데 뭐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수학원이 아니죠. 고등수학 한가요? 거기에 유리식 하듯이 그 정도의 난이도예요. 뭐 괜찮아요. 할만해요. 저도 했는데요. 계산 엄청 싫어하는데 저. 자, 그래서 확정 제일 싫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m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m을 확인해 보시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요. 2분의 11에 그렇죠? 11에 9죠. 2분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9죠. 9분의 플러스 루트 220이 나올 거예요. 끔찍하죠. 자, 그러면 또 반대쪽에는 9분의 11 마이너스 루트 22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m은 자연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0보다 크다라고 바로 툭 쳐버려도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220이라는 숫자는 뭐 거듭제곱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대충 한 14 조금 넘을 겁니다. 15하면 22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대략 한 14점 얼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분자는 25점 얼마가 될 거고요. 25점 얼마면은 그거를 9로 나눴으니까 3은 안 되고 한 2점 얼마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좌변이 한 2점 뭐시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m의 값 확인할 수 있죠. 1 아니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m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D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넣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 넣으면 할 수 있죠. 이거 밑에 더 좋은 게 있네요. 그렇죠. 자, 거기다 넣고 확인을 해보시면 D는 30과 18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결과 D값을 두 개를 이렇게 30과 18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D의 합을 구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정답 뭐겠어요? 48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잠깐 여운을 두고 뭐가 가장 인상에 남나요? 그렇죠. 바로 얘입니다. 예.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으로 인지해서 그 직선의 함수값을 수열값이라고 인지해서 만들어낸 조건들이에요. 요 비슷한 문제, 이 구평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 또 하나 또 있죠? 그렇죠? 그 해설 기대해 보세요. 선생님 것도 역시 그래프로 이해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등차 수열을 1차 함수의 함수값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접근 방법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13번 문항은요. 이번 13번 문항은 등차 수열을 주어주고 그거의 조건에 맞는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열을 주고 수열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 문제. 굉장히 유명한 유형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줬다는 거죠. 등차 수열이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수열을 직선의 함수값으로 이해하자. 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오케이? 자, 조금만 아까 수업했던 거에 발전된 얘기를 좀 해볼까요? S는 뭐가 돼요? 항상 n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아래로 오목하거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함수값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최소값 얘기할 때 최소값이 있겠네라고 얘기를 금방 선생님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만점을 받기 위해선.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